단 하나의 정통 정치 유튜브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아주 훌륭한 인품의 여성 남영일차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새날에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예, 남영희 위원장보다는 조금 밀리지만 평균 인품보다는 아주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JYP 박준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인정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왜냐면 다른 데 가니까 박준영 교수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무슨 얘기냐. 정봉주 TV 봐라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냐. 그런데 디펜스에 주느라고. 자, 그리고 본회의장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6월 12일이요. 6월 12일 맞아, 월요일 날 6월 12일 국회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장본인 이성만 의원님 원조 민주당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날 이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가 이제 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로 한 8분 정도 의원을 뵀는데 이구동성으로 참 진정성 있게 감동적인 언사를 하셨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뭐 윤관석 의원님 잘못했고 표가 뭐 들러왔다 이런 건 아니고 두 분 그렇죠. 똑같이 나온 거죠, 그 정도면. 그렇죠. 똑같이 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성만 의원님에 대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네. 그리고 많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실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성만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특권이라고 예, 표현 안 했어요. 예.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이재명 대표를 모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성만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와 동병상련의 감이 네, 있을 네, 것이다. 네, 네. 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투쟁해야 되고 저들과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네, 그 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성만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그때 6월 12일을 전후로 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지지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봐야 될 대상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당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야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참 여기 정봉주 TV에 나와서 많이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신 게 사실은 그날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는데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아유, 됩니다. 다행이십니다. 앞으로도 좀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그날 6월 12일 전에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정치인의 시련과 시련을 겪는 게 정치인의 운명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울림도 있었고.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시련이 없을 때는 제 지역구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야, 조용조용 지나면 내년에 재선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무사 아니라고 이게 직업 정신에 빠진 정치인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시련을 딱 겪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것이 나만의 시련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당해왔던 그런 시련인데 이것을 결국은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나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새롭게 거듭나는 예.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 국민들 좀 무겁게 알고 또 우리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들 눈치 항상 보면서 진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 하셨으니까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독특해 마무리 발언하고 시작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는데 한두 분이 후원 계좌 알려달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좀 받으세요. 그래갖고 우리 저 권 실장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려도 되는데. 예, 아니 권 실장님 계좌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있어요? 명함 그럼 그거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면 되니까. 제가 권 실장님 아니 권 실장님은 드리세요 그냥. 아유 좋아요. 출연 한번 하죠. 예, 훌륭합니다. 팔뚝 나왔어 보시죠. 예.
그 지역에서는 이런 개그가 먹히나 봐요. 팔뚝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오늘 저기 팔뚝이 주제 그 저기 진짜 팔뚝 죽인다 정봉주 원장 오늘 주제가 팔뚝이에요. 아, 저는요 아메리칸 솔저입니다. 국힘에서 오신 분이라 그럴 뻔했어. 새날에서 오신 분들. 난 국힘에서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을 국힘 지지자들이 왜 봐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아 문자가 와요. 나 국힘 지지자인데 이런 대목은 조금 더 뭐 막 그렇게 코치를 해. 저도 EQ 채널 타고 들어왔나? 그 이상 EQ는 국힘 지지자들이 보죠. 거기 저기 홍준표 지지를 많이 했으니까. 홍준표 지지고 이제 반윤석열이니까. 예.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EQ 채널하고 우리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있거든요. 네, 네. 그 EQ 채널이 우리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도 EQ 채널을 좋아하고. 예, 근데 우리 예. 보수예요. 건전 보수. 사실 뭐 국힘당이 지금 뭐 보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갖고 그냥 검찰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치 집단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타파해야 되는 대상이 그럼요. 돼버린 그러면 거죠. 예, 이제 저건 공적이 됐어요. 공적이 됐죠. 공공의 적이 됐고 알포님 맨날 오면서 지금 댓글 봐 얼마나 재밌어. 갈 데도 없고 에휴 온 김에 봉주 성님이라 그러더니 성님이라니 온 김에 그냥 보자. 저분 맨날 들어오는 분이거든. 예, 새날에서 오신 분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봉도사님 가끔씩 박진영님을 은근히 하대하는군요. 하대가 아니 항상 아니고? 하대해요. 너무 친하시니까. 예, 박진영님이 말할 때도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니 항상 가로챕니다. 서로 디스예요. 예, 성수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가로챕니다. 아이고 살아봐라 나만 하는 후배 있는 거 진짜 참네. 예. EQ는 맞아요. 요즘 진보 보수 떠나서 이재명 지지입니다. 맞습니다. 새날은 또 우리의 그 본사 방송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사. 네. 과거엔 제가 본사였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가 망하면서 본사하고 지사가 바뀌었어. 예. 봉주야 자꾸 조국 나오라고 하지 마라. 총선 폭망한다. 네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예,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하신 거 특히 예, 예. 이제 원고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예. 챕터 3에서 챕터 4로 넘어가기, 예. 기본 사유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그렇죠. 혁신안을 기본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넘어가죠. 본인의. 근데 왜 이걸 놓는지도 이제 우리가 이따가 좀 해석을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또 오늘 김기현이 지저댄 거. 오늘 김기현은 거의 지저댔잖아요. 마지막에 목이 쉬었다 그러더라고. 지저댔다는 명예훼손이에요?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도 뭐 공인이니까 상관없죠. 뭐. 그러니까 여당 대표 같은 네. 그런 어떤 모습이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예.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야당 특별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느냐 그거에만 몰입한 것 같아요. 아이, 참. 예. 이재명 대표의 본인만의 그러니까 당 의원들과 의논하면 혹시 반대했을지 몰랐을 우려가 있어서 본인의 결심은 담은 내용을 자막과 함께 자막은 제가 달았습니다. 예. 자막과 함께 보시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콸라를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원고에 없었던 내용.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제 저 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4 용지로 그 폰트 13포인트 행간식 160 했을 때 A4 용지 딱 한 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긴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은 지금 한 2분 30초쯤 됐거든요. 저거를 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의원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의원들하고 의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네. 빡빡하게 하네요. 보통 13포인트에는 예. 줄간 180이나 200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식 문서에서 항상 160 행간을 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당에서는 180을 썼는데. 당에서는 220까지 씁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특히 이제 이성만 의원님은 본인의 일 아니에요. 저게 남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께서 예.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원고를 보니까 그 원고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 당내 일부 세력들이 계속 그 주장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체포 특권의 문제를 두 가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이재명 당신 구속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식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제3자가 볼 때 이재명 대표 함부로 못할 거야.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가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 예.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불체포 특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거를 갖다 부결시켰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가기 때문에 맞아요. 가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체포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의 논리가 또 있었던 게 국힘의 사실이에요. 논리였었죠, 그게. 국힘의 논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께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뭐겠냐. 그러면 이걸 돌파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싸워서 나가는 길이다. 이런 거를 선택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우리 대표님이 예.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몸을 희생할 각오까지 가지면서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좀 우리 당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 이상한 약 좀 들춰서 하는 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결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전에 최고위원들하고 협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체포될까 봐 이제 두려워했다 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DS 독사운드 개소리고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쯤 되게 되면 본인과 당이 한 몸이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가 저들의 그 검찰 탄압에 맞서갖고 만약 당 대표가 불의의 사고처럼 구속이라도 돼버리면 당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당대회를 할 네, 것이냐, 비대위로 갈 것이냐,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수가 올까면 무척 전전긍긍한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구속되는 문제보다도 당을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께서 어쨌든 두 분이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나가도 싸우고 이 싸운 게 저는 본인들이 살려고 싸운 게 아니라 정말 검찰의 탄압과 전당대회에 어떻게 하는지 전당대회 관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전당대회의 관행에 대해서 검찰에 칼날을 댄 적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늘 탄압하려니까 별수를 다 대는구나라고 하는데 윤관석, 이성만이 싸우는 것, 또 송영길이 싸우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행정직은 10년을 했었지만 정치인 생활은 이제 한 1년 남짓 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 정치는 이렇게 가서 싸우는 거구나 하면서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싸우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무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해석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게 제일 가슴이 아팠냐면 제가 피의자가 되고 나니까 검찰이 저를 데리고 마치 고양이가 잡아놓은 쥐를 데리고 놀듯이 노는 거예요. 뭐 소환 날짜도 살살살 흘리고 네. 뭐 구속영장도 살살살 흘리고 그리고 피의 사실도 살살살 흘리고 맞아요. 이러면서 언론하고 짜고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완전히 정신 못 차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피의자들이 이런 고통을 검찰로부터 받아왔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맞서 싸워야겠다. 뭐 나의 결박함도 결박함이지만 이런 관행을 부린 검찰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좀 제한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예. 일단은 제 범죄 사실까지 제가 다 열어놓고 기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리고 싸운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그 사람 병신되고 당도 꼴도 우스워지고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자가 가지는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권을 말살하면서 예.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사람 죽겠더라고요. 예. 저는 네, 남효 차님. 저는 이제 뭐 두 분 다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제 띄워지기 직전에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인 본인의 그 모든 걸 던졌다. 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혁신위에 어떤 역할을 다 이제 부여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나 저쪽 당에서도.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원내 쇄신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긴 했지만 기승전 이재명 대표 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비명계 뭐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제 이후로 이제 그 목소리는 쏙 들어갔잖아요. 쏙 들어갔죠. 이제 왜냐하면 완전히 들어갔죠. 제가 어제 그 화면을 쭉 보고 있었거든요. 박수 안 치는 사람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당황해하시는 몇몇 그런데 불출권 불체포 특권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명하게 되면 그분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김땡땡님이 계속 안 치고 있다가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아 이제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이재명 물러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게 사법 리스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구나. 당이 하나로 단결하는 모멘텀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그 들더라고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타이밍도 좋았고 실제로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즉생의 각오다. 앞으로 또 이 무도한 검찰의 행태가 실컷 변하지 않고 더 악랄해지면 악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상황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우리 지금 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뭐 민생 이것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결심이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왜 이렇게 오늘 예. 웃어요? 재밌어요? 할배가 섹시하기 힘든데 대단하심 저 원펀치 계속 탱강이 그 근육만 댓글이 보고 너무 있구나.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자꾸 주제가 그 우리 봉도사님 팔뚝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유추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보이는 건 이제 당내 갈등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검찰 정부와 맞짱 뜨겠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더 유추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국회의원의 불소추와 반대되는 것은 불체포와 반대되는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예요. 불소추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연결되냐면 거부권과도 연결되거든요. 김건희 씨의 이 특검이 갔을 때 그렇죠. 결국은 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이런 짐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좀 눈치 빠른 좀 싸울 줄 아는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 우리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놨으면은 대통령도 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 정권에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오늘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국민 포기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오포 정권이 그렇죠. 오포 정권이다. 경제, 민생, 정치, 외교, 보안, 뭐 안보, 안전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5번째였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조금 나서서 싸우는 의원들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해도 돼라고 대표가 저는 선봉대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 리미트 한계를 제시해 준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제대로 투쟁 국면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이제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좋은 판단입니다. 이제 어제 뭐 다들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아니, 대로 듣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라서. 아니 이제 어제 그 연설문이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한 24쪽쯤 돼요. 그 중에 구성을 보게 되면 오포 정권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성격 규정을 하는 게 정확하게 반입니다. 예. 50%. 비판했죠. 정말. 이거 무척 양질의 문서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야당 대표는 한 20-30% 비전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어제 그 내용은 오늘 김기현 한 거 보세요. 100%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가 뒤바뀐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50%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 5개를 포기한 오포 정권이다. 요걸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면 과제를 얘기하는데 추경 35조 편성하자. 그다음에 기본사회 전세 사기 대책을 보완하자. 이게 진짜 당면 과제들이에요. 그리고 추경도 5개를 나누는데 12조, 11조, 7조, 4.4조, 0.6조. 요게 지금 다 필요한 이자 보완하자, 뭐 보완하자라고 하는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35조를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전을 제시하죠. 미래 산업 기반 구축하자,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하자, 노동시간 그 단축을 통해서 혁신 성장하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50%, 현행 과제 일정 부분, 그다음 비전, 그다음 마지막에 혁신하자라고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혁신에 대한 미래 비전은 기본사회 구성이다. 민주당이 어제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국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던지니까 오늘 무슨 은경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바로 혁신에 대한 화두를 던지잖아요. 이게 저는 추정컨대 이럴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둘이 혁신하자라고 하는 건 합의문을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대중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 살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님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표하는 것에 마음껏 공표하십시오. 공표하고 안 하면 우리가 누워서 그냥 내 그 발등을 찍는 거거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표하자마자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또 공표했어요. 공표가 제일 위험한 거야. 안 하면 그냥 우리 끝장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던진 건 사실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정말 정신 번쩍 차린 건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혁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의 화두를 또 강도 높게 던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중에게 선언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 눈치 볼 필요 없다. 현역 의원 눈치 볼 필요 없다. 이제 진짜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라. 그래서 나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혁신, 오늘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이 민주당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토양은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들어놨다. 이제는 내달릴 일만 남아있다. 그 저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서 아유 제가 했던 말씀을 들었나 이런 생각이 아, 또 왜? 투쟁 혁신 비전, 비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 딱 그 이 세 키워드에 딱 맞춰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대부분 아니,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지정 교수가 참 훌륭한 게 평상시에 내가 쫙 얘기한 걸 컨셉슈얼라이징을 잘해.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줘. 그것도 지가 먹어. 아니 괜찮아 관계없어요. 먹지, 드셔도.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많이 드셔야 돼. 아직 체중 정도 나가야 되니까 많이 드셔야 돼. 이제 안 먹겠습니다. 그만 먹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하고 이성만 의원이 이거 네. 하고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한 거 한번 한탄만 하지 말고 비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대표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을 끌고 가는 주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쌍두마차가 돼서 실행은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정무적인 일이라든지 국민적인 어떤 의사를 잘 결집해서 전달하고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그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니네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야당 비판에만 몰입을 했더라고요. 예. 비판에 몰입을 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 같아요. 저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 같고 성계에 계신 분 같고 밑에 하계에서 그냥 여당 야당이 싸우는 듯한 형세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대실 여의도 출장소장.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용대실 여의도 예. 출장소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완전히 국회를 비하시켜 버리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얘기를 어디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쭉 웬만하면 좀 대표 연설 같은 거 끝까지 듣는 편인데 아니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들을 게 그럼 없다. 왜 이렇게 빽빽 소리를 질러요? 처음 해봐서 막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네. 대표 연설을 처음 해봐서. 그래서- 그 자리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저분이 될 때부터 참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로서 됐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나오는 연설을 보니까 그대로 반영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당 시절에 국힘이 네. 여당 시절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상임위도 같이 했는데 그분은요.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훌륭하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는 걸 떠나갖고 야당 의원을 만나면요. 니네 당 의원들 만나면 이러이러한 비판은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자꾸 찔러요 우리를. 당내 정치 유도하는구나. 아니 그거는 뭐냐면 알려주는 그 거야? 비판을 해주면 네, 본인. 그 내부적으로. 문제를 갖고 예. 청와대 갖고 야당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아. 하니 열어야 된다. 이거 밀고 가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서 하면 항명하거나 나름 충정. 예 항명하거나 그 청와대에 밉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대통령 뜻이 좋다고 보는데 야당이 계속 이러니 이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우리가 맨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게 지금 플래카드를 보면요. 국힘의 플래카드는 사실은 이거 잘했습니다. 저거 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해도 그렇죠. 미래 비전과 자신들의 성과를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비리 감싸 무슨 완전히 야당 공격하는데 모든 플래카드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지금 정신이거든요. 김기현 대표 이 대표 연설에 그대로 녹아 나와 있는 거야. 여당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건 뭐냐면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로 우리는 이제 야당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 같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포 정권이다 했으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정권이잖아요. 예. 그런데 추경을 야당에서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부 여당이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야당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학술적으로 지금 의회 정부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민주당이 집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제가 이제 뭐 지역 특강 가면서도 제일 우려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미리 그 이해찬 대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총선 앞두고요. 추경 80조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선거 치르기 힘들어요. 이제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해갖고 80조를 풀게 되면 유권자 4천만 명 1인당 주머니에 2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선거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경을 미리 던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추경을 얘기해. 그러니까 추경을 풀어갖고 저들이 돈을 줘도 이건 우리가 주는 돈과 똑같아. 난 이거를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호평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주 고단위 행정을 오랫동안 10년 동안 해본 행정 정치인으로서 아주 고난도의 전략적 선점을 했다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 얘기를 해버리면 다음에 저쪽 추경 얘기하면 그건 우리 아젠다야. 그럼 너는 사실 오늘 김기현이가 이재명을 죽이려면요. 야당의 추경에 대해서 익히 원하든 바다. 그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야당이 하나만 보고 있는 추경은 역시 국정을 책임지지 않다 보니 비이상적인 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걸 잘 정리해서 35조 갖고 부족하니 한 65조 정도 편성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러면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뭐 집행 능력이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추경이 됐든 어떻게 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효과는 여당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한다고 그러면 정치 쇼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포퓰리즘 한다고 거꾸로 됐었잖아요. 반대하는 게 네. 일반적인 패턴인데 아니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얼마나 편해요. 땡큐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여당 정부였으면 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쳐낼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아니 네. 어제 추경은 우리의 전략적 그 선점 그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게 정말 저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행정하는 걸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기가 토론이 되는 집단 지성이 발현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어제 만약에 미리 준비된 원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야당 대표가 먼저 했기 네. 때문에 어제 저녁에 긴급 회의를 통해 다 그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거를. 토론문을 뒤집어 대표 연설문을 뒤집어 엎어서 야당 대표 걸 들어온 것을 이 힘을 이용해서 되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추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거 날려먹은 거야 이거를.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기현 의원만 해도 지금 몇 선이에요? 5선이죠, 5선 5선. 5선 의원이니까 이게 한국 정치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바닥이 됐는지 아니 울산시장도 용대실- 해봤잖아요. 용대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용대실 눈치 울산시장도 보는 해봤잖아. 그렇죠. 예, 행정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용대실 근데 눈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이런 게 뭐 이거 정말 우스운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다지. 근데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 그래갖고 망한 정치인이 있어요. 안철수. 아니 국회의원 정수는 간단합니다. 5선씩이나 하신 분이 그만두시면 그거죠. 근데 이게 용대실 눈치를 보니까 이런 수준 낮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심했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엄청나죠. 300억 달러예요. 거기다가 재정 적자가 상반기에만 해도 35조 정도 이상이 될 것 같고. 연말 예상이 한 80조까지 돼요. 예. 예. 그리고 세수가 빵꾸가 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 무역 수지 적자와 재정 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틀이 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전국을 생각하는 구조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도 10% 줄이면 돼요. 네. 그걸 여기서 지금 이런 절차절명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50% 줄인다고 하지 인기 아이고, 얻으려면 이거 아주 한가한 뱃놀이하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까 더불어민주당을 욕되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으니 참 나라가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 이 댓글에 누가 네. 그 용대시라고 소통한다 그러는데 원래 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청와대하고 소통합니다. 아니, 사전에 소통해서 원고를 미리 저- 주죠. 조정합니다. 사전에. 조정합니다. 그래갖고 땅에 사전에 떨어졌어. 원고를 주면서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청와대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왜 놓냐 그러면 야당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만큼 살금살금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 어제는 대통령실에 눈치 보일까 봐 전전긍긍한 내용이 그대로 보여. 그렇죠. 저건 뭐 어제 내용은 오늘 용대실하고 오늘 내용은 용대실하고 협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용대실의 심기 관리용 연설이란 말이에요. 멘트가 그럼 다르지. 용대실은 끊임없이 이재명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이재명만 공격을 한 거야.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이슈라는 게 동의해 버리면 이슈 소멸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전 최소한의 그게 이제 전략인데 그런 것도 못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좀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추경이라는 것을 던졌으니까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참 없네. 경기지사나 예. 이런 분들을 국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 민생 예산의 추경에 해당되는 만한 것들을 지자체에서 의견 내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현실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슈를 더 현실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다른 추경안을 냈을 때 우리의 민생 추경안과 비교가 되는 하나의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 저도 이제 연말쯤에 그 생각을 했는데 연말 국회 최종 예산 편성할 때 민주당 소속 그 광역단체장들 있잖아요. 정치적 그 이슈 파이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쟤들은 무조건 추경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되는 추경을 미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단체장들이 전북 있죠, 광주 있죠, 전남 있죠, 경기 있잖아요. 대구도 만나도 됩니다. 그렇죠. 대구도 거기도 반민이니까 이렇게 만나갖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합의해도 되고 아니면 각자 내도 돼요. 지금 국가가 민생 차원에서 이 정도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편성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진짜 완전히 물타기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의 구조 중에 시도지사하고 하는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게 구조에 있습니다. 예. 이제 예결위 위원장이나 간사하고 같이 대표가 다니시면은 예. 되고요. 과거에도 뭐 예를 들면 6대 민생 그 조례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대표께서 잘 하실 겁니다. 그때 지자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같이 저하고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정치는 이제 여의도 정치한 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은 다소 낯선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쪽엔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저는 전략적 그 선점을 좀 했다라는 측면으로도 좀 보일 수가 있고 어쨌든 오늘 김기현 아각거리는 게 그거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또 바빠갖고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예.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지금 예.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3이시잖아요. 40평생 이렇게 목소리 나쁜 게 처음이거든. 목감기가 걸려갖고 저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듣기가 불편해요. 거기서 소리를 왜 질러? 마이크 시도도 잘 돼 있는데 좁은 얘기하면 되지. 각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건가. 또 손짓이 여기 한 번 갔다 여기 한 번 갔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 저기 가서 좀 그냥 딱 수준이 나하고 같이 대화하면 딱 맞는 수준인데 그 뭐 대표까지 되셔갖고 왜 저러나. 이 의원님 아유, 너무 겸손한 말씀을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대한 용산에 대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막 이런 식이었어 거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성만 의원님 보러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밥과 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출연료를 사야죠. 아니 저걸 한번 보내드릴게. 예. 왜냐면 최강 의원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 아 그래요? 예. 많이는 아니어도 되게 그 식구들이 만두 있을 맛있어요. 거 아니에요. 만두 아주 맛있어요. 예, 진짜 예. 맛있어요. 10층 넘기는 거. 만두하고 특곰탕을 여기 얘기하고 좀 보내드릴게요. 예. 한번 드셔보셔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만두 이거 유명한 건 뭐죠?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브랜드죠? 냉동 만두? 그 비비고. 비비고를 이제 오랫동안 먹었는데 퀄리티가 달라요. 예, 조금 이제 좀 약간 물렸어. 퀄리티가 그래서 달라요.
이게 대형으로 하는 만두 말고 진짜 이렇게 손으로 손맛으로 그렇죠. 하는 예. 그런 만두를 좀 먹고 싶었는데 한번 제가 인천도 사실은 받아보겠습니다. 중국 영향으로 만두 맛집이 많거든요. 저는 십정일동입니다. 십정일동. 아니 그 더샵 최강욱 의원이 아파트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게 못생겼다는 게 수제 만두는 원래 못생겼어요. 그렇죠. 수제 곰탕이나 네. 그 만데 못생겼는데 그래 못생기면 좀 이제 기성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못생겨 보이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갖고 이번에 또 보냈어요. 그래서 만두 네. 맛있어요. 예. 만두 우리 곰탕. 이성만 의원님도 좀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드시고 힘내시라고요. 저 그럼 보내.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은요 네. 돈 내고 사드시라고. 출연 안 하셔서? 아니 왜냐면 거기 삼선. 아, 네, 삼선이니까. 아이고 자 앞으로 네. 민주당이 혁신의 카드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이제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잖아요. 곧 네. 돌아오시죠. 곧 돌아오실 거니까 민주당이 이쯤 돼서 이미 혁신 경쟁에서 선방을 쳤어요. 네, 어제 네, 오늘 네. 쳤거든요. 네. 어느 정도 차원에서 혁신을 해야지 총선은 혁신 경쟁이에요. 어느쯤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냥 뭐 혁신하고 싶어서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네. 이제 기재고 그다음에 승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전횡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 견제하게 하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민을 압박하는 거를 맞서 싸우고 지금 오포 정권이라고 하듯이 이런 경제 민생 돌보지 않는 거를 돌보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혁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논의는 하자 이거의 논의는 의견이 다양하니까 논의는 하지만 논의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결정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가 돼서 싸워야지 서로 뭐 상대방 디스하게 하고 뭐 대표 흔들고 이젠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혁신의 아젠다를 우리 국민에게 내줄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뛰는 것 이것을 만드는 것이 혁신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아젠다는 뭐가 있을까요? 혁신 아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검찰권 이제 제한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인해서 같이 저도 동의서를 보냈는데 더 이상 사법권이 특히 검찰권이 이리고 뭐 난동을 피는 거를 이제는 막아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편성해서 이 문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내세워서 각 상임위별로 경제 파트와 관한 부분에서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잡고 그 아젠다를 실천한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이 전횡하고 자기 마음대로 외교하고 자기 선입견에 의해서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좀 견제하고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봐요. 그것을 국민들이 피부가 느끼게끔 해야지 우리 내부적으로 잘했네 못했네 하고 따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그 혁신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또는 왜곡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향은 두 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180석의 의석을 줬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과반수 막대한 거의 3분의 2의 의석을 줬는데 못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문제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장관에 대한 탄핵의 카드를 함부로 쓰지 못한 거예요. 함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검찰이 저렇게 난동을 피우는데도 검찰 탄핵에 대해서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의 방향은 하나는 지금 주어진 권력 힘을 갖고 제대로 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 힘을 주고 이제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또 더 이 검찰 권력과 폭정과 맞서 싸울 터이니 우리를 밀어달라. 밀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어떻게 갈고 닦겠다라고 하는 내부 혁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힘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아젠다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내부를 어떻게 예를 들었고 항상 지금 당원들이 제일 비율이 높은 게 80% 이상 나오는 게 동일지역 3선 제한이에요. 이거 왜 얘기만 나오고 안 하냐. 그럼 요 부분 내부 혁신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싸움도 제대로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외부에서 하는 검찰 탄핵 얘기는 그다음에 나가서 오포 정권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JYP가 얘기했듯이 대통령 우리 다음에 이렇게 과반수 이상 의석 주게 되면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무도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상민 장관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할 때 이제 의총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민주당이어서 지금도 민주당이에요. 근데 그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대 사유가 뭐냐면 이거 근육 함부로 쓰다가 미움받아서 총선에 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갔어요. 예. 제가 나가서 아니 국민이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네. 근육 한 번도 안 쓰고 폼도 못 잡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근육 또 키워달라 어떻게 말을 하겠냐. 맞습니다, 의원님. 180석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저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108석의 의식을 보여주고 다시 총선 때 200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히 180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80석 주니까 네. 정치의 효능감이 이렇게 높아진다. 높다. 그거를 입증하지 않고 어떻게 또 180석을 달라고 맞아요.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맞아요. 그냥 자기 외소증에 빠진 이게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인데 저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들 심리를. 그래서 당원들이 그거를 좋은 이해를 용어를 못 만들어 하겠어요. 놓은 게 수박이라는 용어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그 한 상징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이제 원조도 계시지만 뭐가 왜 원조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행동하지 않느냐 이 비판을 진짜 달게 받으신 우리 의원님 너무 핵심을 지적해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오늘 김기현 저 대표가 얘기도 했는데요. 뭘 한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계속해서 쏘아붙이잖아요. 거기에 역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공수처, 검수완박 이걸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그때 검수한박 제대로 했었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이렇게 거잖아요. 난동을 피우겠냐고. 참 참 안타깝죠. 그때도 너무너무 아쉽고 예. 아쉽고 그걸 대선을 지고 나서 그냥 부랴부랴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옳은 길을 가다 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100% 옳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반대자가 있기 마련인데 대위를 위해서 큰 길을 가야 되는데 그저 그 보수 언론이나 몇 군데서 아이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가다가 또 그거에 휩쓸려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시간 지나서 총선 치르면 또 될 텐데 뭐 무리해서 뭐 검찰하고 싸우고 국힘당하고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 싸워서 보수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느냐 이런 어떤 반패배주의적 보신주의 이게 우리 내부에 너무 많이 있었다. 맞아요. 그것이 예. 결국 뭐 그 직업 정치인이 되니까 정치는 정치인 자체로서 직업이면서도 더 큰 것이 뭐냐면 국가를 위한 진짜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의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목숨을 던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예. 게. 그런데 그냥 월급 받는 거나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 대중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좀 비판해 주면 바로 거기에 순응해 버리고 그러니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민주당은요.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의 카드가 딱 하나입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중동과 종편 보는 분들 다 끄세요 그거. 거기서부터 의식이 오염이 돼요. 아니 근데 의원들이 이런 거예요.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에 나오면은 또 나왔나 보다 본인 이름 나왔나 보다 그래요. 근데 조선과 중앙에 나오면 지옥 가서 자랑을 해요. 나 조선일보에 나왔다고. 그럼 뭐 적대적인 언론에도 나와서 중앙일보에 대단한 나왔다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게 더 의미 있는 중심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격 없어요. 이미 걔들도 이미 진영 전쟁이 돼 버렸거든요. 그럼 진영 전쟁이 된 상태에서 양 진영이 적절하게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진영이 더 강하게 힘을 그렇죠. 길러갖고 그렇죠. 한 진영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통합은 유럽식 통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연정은 유럽식 연정이 아닙니다. 한 진영이 완벽한 힘을 갖고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통합해요. 지금의 통합은 북유럽 국가 유럽식 민주주의에서 가는 통합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정치학자들 반성해야 돼요. 유럽식 통합 안 됩니다. 유럽식 통합은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할까봐.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건 또 이 갈등의 소지가 되게 많잖아요. 이념적 갈등도 되게 심하고 또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제적 갈등도 심하고 또 지역적 갈등도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과 세력과의 문제에서 페어하게 예. 경쟁을 하고 이긴 자가 포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는 안 어려워요. 되죠. 예.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지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이제 요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전략 파트도 해보고 연구원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민주당 계열에 중도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무당파하고 부동층하고 중도를 섞어버려. 중도 환상 다르다는 걸 그렇죠. 모르는 중도 거죠. 모르는 거예요. 환상병자들 지금 이게- 없애버려야 돼. 이게 저는 이제 중도 연구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게 20세기 후반에 이제 제 제3의 길 나올 때 우리 기드스 제3의 길 나올 때 뭐 슈레더, 블레어, 뭐 조스팽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제3의 길 공부를 제법 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아이고 그 교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하는 틀이 있어요. 그걸로 해보니까요. 한국에서 스윙보트는 5% 미만이에요. 3%. 네, 3%에서 3% 네. 정확하게는 3% 정도라고 이야기를 그럼요. 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럼- 대선 때 딱 이게 네. 그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요. 3% 3%, 넘어간 적이 스윙보트는 없어요. 3%밖에 없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뭐냐면은 나머지는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투표율의 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대부분의 중도는 민주당의 우호적이에요. 민주당의 우호적인데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투표를 안 안 해버리는 하죠. 거예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2007년도 대선 때 정동영 후보에 잃어버린 500만 표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과 미래를 여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잘 싸웠잖아요. 근데 또 미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래는 열어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중도층은 잘 싸워서 자기들을 책임져 주기를 바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도를 얘기하는 분들께 이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 해요. 2020년에 우리가 이길 때 66% 투표율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번 대선 때 77% 투표율이에요. 그러면 11%가 그렇게 총선에서 빡세게 붙었는데도 11%는 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11%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뭐냐 하면 양 진영이 대선처럼 이 총선은 결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재명을 찍었던 자들이 다 총선 나오면 200석 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총선은 쉽게 해서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던 저정치 관여층들에게 민주당으로서의 자부심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민주당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총선은 쉽게 얘기하면 자부심의 전쟁이다. 우리 지지하는 자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리면 투표장에 나오는 거예요. 스윙보트 대선 때 우리나라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서울대 교수 한두 명쯤 있어요. 그분들이 분석하는 중도층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대선 때 3% 놓고 싸우니까 맨날 2, 3% 전쟁이잖아요. 대선 때. 총선 때 중도층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빵점.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평론가들 얘기 듣지 마세요. 총선 때 중도층이 있다. 중도층에 소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밴드웨건 현상. 네. 밴드웨건의 반대말이 언더독이에요.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게 메인일까요? 무조건 밴드웨건입니다. 국민들은 이기는 쪽에 줄 서고요. 이긴다고 하는 쪽을 지지하고요. 강하게 싸우는 쪽에게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전쟁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뭐 30% 콘크리트층이 그렇죠. 있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 2, 3% 밀리죠. 예. 예.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 투표율은 60% 내외예요. 사실 총선이. 예. 그러니까 중도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지층한테
더 자긍심을 주고 예. 우리 지지층들이 맞아 우리의 가치가 맞아 우린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주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맞습니다. 것이지 예.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정치적인 이런 관여를 하려는 의사가 맞아요. 별로 그렇죠. 없는 예. 층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총선 때는 확실한 구심력을 갖고 예. 투표장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만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정치 저간여층은요. 아, 저 사람들 진짜 뭐 돈봉투 갖고 장난쳤나 보네. 라고 이렇게 툭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분의 윤관석, 이성만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좀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전 여기서부터 반대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검찰의 탄압이고 검찰의 캐비닛 리스트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서 이걸 깨놓지 않으면 총선 때 우리 지지하는 사람이 야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뭐 돈봉투 받았대. 아이 나 투표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우리 얘기하고 송영길처럼 나가서 나를 구속시켜라. 이러면 저 사람들 뭔가 억울한 게 있나 보네. 아 뭔가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나 보네. 이재명 이번에 불체포 권리 내려놓겠다. 데려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럴 때 우리 지지자들이 확 결집을 하는 거거든요. 네. 힘내십시오. 그래서 예. 뜬금포인데 약간. 아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아 근데 너무 아까워 진짜. 이거 이제 경험하시면서 제일 많이 이제 느끼신 네.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거니까. 맞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맞습니다. 게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혁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잘 해서 오포 정권이 아니라 5가지 기살리는 정책을 잘 피는 예. 정권이라면 우리는 도와줘야지.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도와주지만 지금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고 지금 뭐 살펴보라는 건 살펴보지 않고 있고 그러면 그때는 싸워줘야죠. 안 그러면 누가 대신 그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 제 집의 가훈이 투쟁이에요. 예. 난 민주당의 지금 당훈이 투쟁이어야 된다고 봐. 어, 대책 없는 투쟁이에요 지금은. 저희 집은 투정입니다. 투쟁? 그리고 우리는요 아이들한테 사상을 가르칠 때 주사파가 되라 그래요. 왜? 달리면서 생각해라.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냐? 달릴 줄 생각을 찾자. 너희들은 주사파가 되라. 앉아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민주당이 주사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아니 달리면서 생각하는 거. 술 먹고 정치하지 말고. 안 됩니다. 그럼 우리만 주사파 될게 우리 가족. 저는 민주당이 털어내야 될 것은 네. 그 분명히 과잉 민족주의는 분명히 털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족주의는 진보가 아닙니다. 과잉 민족주의를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반중 반북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아 지금은 그 윤석열 그 독도 문제 후쿠시마하고 싸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민주당의 시대 정치는 국뽕이라고 봐요. 국뽕과 민족주의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자긍심을 갖는 싸움이다 지금은. 그리고 아. 저는 이제 이번에 혁신안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혁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출직이 무슨 굳은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맞아요. 봐요. 그거를 요즘 그 MZ 세대가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선출직 설국열차가 아니다. 네. 한 번 타면 뭔데 안 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혁신이 되려면 우리가 말로만 뭐 이렇게 가지고 혁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두 번째는 구조가 그런 혁신이 될 수밖에 없는 내부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내부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 속에서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펼치고 더 살아남기 위해서 또 새로운 맞아요. 고민도 하고 맞아요. 시대 정신도 얘기하고 또 여기에 좀 많이 계시는 지지자분들한테 호소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과 가깝게 하고 당원과 가깝게 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뭐 내년이 공천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뭐 굳은자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뭐 이거는 뭐 누가 이 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가고 그런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자꾸 우리 당에 들어와야 예. 우리 당은 내부 혁신도 하고 그리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의원님 보여집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그 사법 시스템에서 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적 변호사라 그래요. 직접 감옥에 들어서 깨우쳤기 때문에 이제 곧 기소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네.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그 공판 기일 잡을 때 네. 나가서 변호사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신속 심리를 요청한다. 질질 끌거든요. 재판 그 선고 못 나가게 네. 네. 신속 심리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해요. 할 것도 없거든요. 네. 빨리 해서 빨리 결정해 줘라. 내가 유무죄 내 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빨리 밝혀야지 너희들이 쳐놓은 올가미에서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신속 심리를 요청을 하세요. 예. 집중 심리.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해갖고 한 달이면 재판 끝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살아올 수 있어요. 안 그러게 되면 내년 선거 때까지 질질 밉니다 이거. 지금 뭐 그럴 것 같은 좀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죠. 아 그러고요. 네. 기자회견 하세요. 기소할 건 빨리 해라. 네. 그래 자신 있으면. 그리고 난 법정에서 싸우겠다. 법정 들어가자마자 집중 심리 요청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살아오세요. 왜냐면 너 말씀을 2번씩이나 이렇게 나눠보니까 너무 아까워. 우리 의원님이. 밖에 있을 뿐이 아니야. 예.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계보가 또 하나 있어요. 복라인이라고. 아니 진짜 너무 아까워서 농담이 아니라 살아나기 위해선 집중 심리에서 빨리 재판받으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댓글에 혁신위원장이 이제 어떤 분인지 실제로 석양을 잘 몰라가지고 다들 궁금해하시면서 이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저 몽당연필 말씀대로 그 굉장히 강단 있어 보이는 그 마지막 멘트, 맞아요. 뭐, 예,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는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니, 저게- 자리를 깔아주신 분이 또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당내 믿을만하다. 헛소리 하는 게 관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깨겠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견이 충돌하면서 더 좋은 길을 만드는 거지. 민주주의가 타 진영 가갖고 우리 내부 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건. 해당 사실 행위자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대표를 뭐 물러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국민과 당원이 맞아요. 만들었지. 예. 아 국민과 당원이 77%라는 지지를 예. 보내서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러라 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성만 의원님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요. 용기 갖고 싸워서 22대 총선 앞두고 빨리 복귀하셔서 다시 22대 때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말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저도 이제 여기를 출연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의 내 진로도 이제 같이 고민을 했는데 참 용기가 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봉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 저도 철저히 준비하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하고 또 당원 여러분들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민주당 당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진보 진영의 지지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님과 함께 힘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는 탄핵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봉주 TV 전국구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나.